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도 재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 없다고 아우성이죠. 이런 짭 미스매치 해소해보고자, 그리고 직무를 표준화해서 취업을 돕고자 묵묵히 일하는 공공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요.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네, 서울이 점점 늙고 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시민의 평균 나이가요,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4년 기준 서울 통계연보를 보면요, 서울 시민의 평균 나이는 40.2세였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시 연령별 분포를 보면요, 중장년층이 노년층이나 또 유소년보다 많은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변화를 앞당긴 건 결국 출생 감소라는 분석이네요. 2007년 한 해 10만 100명이었던 서울 출생자가 매년 줄었습니다. 지난해 8만 3,7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크리스탈 게일의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박영범 이사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선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1982년도에 설립돼 갔고요. 올해로 34년째 되고 있는데, 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고용, 직업, 훈련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해 마포에서 울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전국에 약 30여 개 소속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외국 인력 송출 관련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15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임직원은 1,200명 정도 되고요. 맞네요. 네네. 그 예산은 올해 1조 2천억 원이고 내년에 한 1조 3천억 정도 이상 될 예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산 규모도 꽤 크고요. 네네. 이번에 그 울산으로 네. 이전을 하고 나서 네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텐데 네네.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스트럭처가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서울로 업무상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서울에 한 2대 한 50%가 주로 이제 서울에 있다 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주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서울에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상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국 지사하고 서울하고 다 우리 본사하고 다 연결해갖고 예. 지난 3월에 이제 다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여태까지 200여 회 이상 그렇게 회의 세미나,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전문가는 저희가 서울에 지사가 3개 있는데 그 지사 한 군데에서 이제 화상회의로 참여하고, 또 본사 직원들은 울산에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저도 대면 보고도 하지만 상당수의 결제나 그거는 주로 이메일이나 카톡 아니면 탭을 들고 다니면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일단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예.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 취업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크게 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학습 병행제, 그다음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취업 사관학교입니다. 청년 일학습 병행제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스위스 도제 제도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학위나 그런 거 대신에 취업해서 같이 일하면서 업무 영향 느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그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예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대학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뭐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 또 민간의 우수 훈련 기관들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갖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문대 졸업생들이 취업이 잘 나오니까 기술을 인문대 학생이 특화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IT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고요. 네, 보도가 많이 나갔죠. 네, 그래서 올해 한 10,000명 정도 훈련을 실시했고 취업사관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제로 좀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좀 약간 소외계층을 위한 이제 청년 저기 대책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그 소득 분위를 좀 따져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청년 사관학교. 취업 사관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했다든가 가출했다든가 이제 그런 친구들 좀 해서 심리 상담도 해요. 약간은 좀 다른 직업 분야하고 달라서 인성 뭐 심리 지도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 네,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학습 병행제 현재까지 추진 상황 어떤가요? 현재 앞으로 2017년까지 7만 개 기업, 만 개 기업에 7만 명의 학습 근로자를 양성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 11월 현재 참여 기업이 5,300개, 그중에서 2,100개 기업에서 이미 한 9,000명 정도 근로자가 학습 및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기업한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학습 플랫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확대해서 소위 그 IPP형 일학습 병행제에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일학습 병행제가 지금 올해 13개 대학교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테크에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묶어서 5년 동안 일학습 병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예전에 그 산학협력하고 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 산학협력하고 좀 산학협력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해서 이제 유니테크 사업이라고 이제 되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는 취업도 할 수 있고 진학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취업을 전제로 해서 전문대학으로 가서 전문대학에 가서 역량 개발도 하지만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약간은 하이브리드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소위 특성화고등학교 옛날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주로 그 학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중심의 교육에서 산학일치형 도시학교에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뭐 9개 고등학교에서 그 현장에 예를 들면 지금 전체 실업계 특성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한 3개월 정도 현장 실습만으로 끝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 1년 정도 취업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 참여자들 반응이 좀 좋습니까? 우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직이 굉장히 잦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형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그 대체적으로 그만둘 자유는 있지만은 그 대개 6개월에서 4년 정도 그 걸리는데 그 과정을 계속 이수하면서 해서 그 안정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현장에서 훈련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가면 그냥 현장에 배치해서 뭐 그냥 그 배우는 거죠, 선배들한테. 근데 이거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 개발이 많이 돼서 예전에 이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들어온 근로자들도 우리도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싶다. 역량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이제 그 만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훈련 시간을 따로 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가 좀 이제 부담이 가서 그 저희가 그걸 많이 홍보를 해서 설득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기업도 이기고 국가도 이기니까 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직자와 현장에서의 요구가 서로 좀 불일치하는 미스매치를 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보관이 될 수 있겠네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죠. NCS가 올해 좀 많이 소개가 됐고요. 130개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한 후에 직원 채용을 한다. 대대적으로 좀 보도도 됐는데요. 이것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계가 있죠. 저희가 이제 그 NCS가 내셔널 컴퓨터 스탠다드를 해갖고 우리나라의 전체 그 직무를 한 800개로 구분해갖고 예. 수준별로 8개 수준별로 필요로 한 역량, 지식, 기술, 태도를 한 건데 원래 이거 NCS는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저희가 개발 완료를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개발이 돼도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하자 그래서 올해 이제 130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NCS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도 그렇게 했고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에 기반해서 채용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NCS를 도입해서 사람을 뽑고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직무 능력의 어떤 표준이 생긴 건데 실제로 좀 도움이 됩니까? 뭐 우리 입장에 저희도 그걸 뽑았는데 NCS 기반에 뽑았는데 일단은 공단의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업무 이제 적응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이직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CS를 또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대체적으로 뭐 대졸자냐, 뭐 고졸자냐, 전공이 그렇죠. 뭐냐, 학점이 뭐냐, 뭐 소위 스펙 같은 것들 많이 봤는데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래서 대졸 고졸은 구분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상 고졸자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활당하기 위해서 그거를 원서 때 봤고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보지 않고 영어 성적도 안 보거든요. 그리고 무슨 전공인지도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NCS 자체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직무에 맞는 일종의 자격이랄까요? 어떤 그런 자질을 또 갖추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게 스펙이라는 게 이제 그 영어로 하면 스페시피케이션이거든요. 뭐 제품 사양, 설명서인데 설명서가 두껍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꼭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NCS라는 건 온 스펙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서 회사에 들어와서 필요한 스펙을 쌓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스펙은 다 떨쳐버리고 여기 정말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만 갖추고서 지원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에서 얘기하는 스펙스피케이션, 스펙보다는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갖추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NCS. 그러면은 그 NCS 같은 경우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앞으로 계속 이걸 개발시키고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좀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공공 부분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도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 컨설팅단을 구성해갖고 민간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공공 부분도 물론 그렇게 공공에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구직자들한테도 이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그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사이트를 운영해서 거기다 질문을 올리면 예를 들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전국 권역별로 계속 순화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하면 대학에 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라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기반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사이트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6월 달에 한 달 동안 1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했었어요. 그 전에는 1년 동안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사장님, 최근에 그 직업에 대한 것도 직무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NCS가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NCS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 계속 바뀐 거에 대한 저희가 서제션을 제안을 받아갖고요. 6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그걸 바꿉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취업 준비하는 준비생들을 위해서 K-무브 사업도 하고 있죠. 네네네. 그 K-무브 사업은 이제 이게 Korean Youth Move the World 그래갖고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게 K-무브 사업의 약자인데요. 멋있네요. 실제로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한 90% 이상이 기회가 있으면 해외 취업을 가고 싶다. 그런데 해외 취업을 사실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정보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K-무브 사업은 이제 주로 해외 인턴, 그다음에 직무 역량 K-무브 스쿨 그런 걸 통해서 가서 인턴해서 그냥 훈련을 받아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해외 인턴으로 가서 그것이 취업을 연결해서 취업을 거기서 하고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그 취업이 다시 또 다른 취업이 연결돼서 거기 정식으로 직장을 삼아서 몇 년씩 있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청년이든 요즘에는 또 중장년층도 재취업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취업서 그러니까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든지 취업을 여기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일정 기간 구직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서 20%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하고 최대 나머지는 800만 원까지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정부에서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에서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어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언어의 장벽이 아무래도 언어가 제일 어려워서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게 언어의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안 되는 친구도 상당히 있어갖고 그렇죠. 여기서 언어 교육도 사실 시키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독일 강소기업에 인턴이나 해서 6명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은 전북의 무슨 대학교에서 4개월 동안 독일어 공부를 시켜서 보냈어요. 네.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다 해주고요. 네, 저희가 마련한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럼 중장년층 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미약하지만 중장년층도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 40세 이상, 그러고 보니까 35세하고 40세는 빠지는데,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 구직자나 훈련을 이제 전직 대상자들,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00명 정도가 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00명 정도. 이렇게 좀 세대별로 다양하게 맞춤형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박영범 이사장님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 한 곡 선곡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을 제가 이제 가는 세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은 서유석 씨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하다고 저희 돌아가신 모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 노래를 부르면 또 저희 모친 생각이 나는 거죠.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반주가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세월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이와 자전거를 즐기는 공원의 소중함을 알며 늦지 않은 퇴근길,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는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이파크로 올라오세요. 김포에 2개의 아이파크가 옵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 김포 사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5008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네,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 왔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소중한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는 이 코너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애인 누구나 좋습니다. 자녀도 좋고요. 힘을 주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권투데이 애청자분들이 있죠. 바로 우리 운전기사분들 24시간 동안 수고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고 있는데요. 역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우대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장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 수도권 행정 탐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방송팀장입니다. 김석철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동산 소식인데요. 부동산 관련 소식, 부동산 박람회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에서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8월이 되겠는데요. 세계 최고 권위자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가 리더가 참여하는 컨퍼런스와 부동산 박람회가 송도 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7월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 부동산 전문가 회의인 IRC 아시아에서 내년도 행사 개최지로 인천광역시가 결정됐는데요. 올해 그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그 IRC에는 그 3일간 11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가장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가 컨퍼런스입니다. 네. IRC. 그런데 왜 인천시에서 하나요? 네, 우선 그 전미 부동산 협회 회원들이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천은 거대 도시와 투자자가 몰려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그 투자 유치와 역동성을 높이 평가해 개최지로 적격이라는 판단이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그 2016년도 인천 행사에 미국을 비롯한 그 세계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인천의 발전 가능성과 또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뭐 외자 유치나 이런 내용들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2016 세계 에어로빅 체조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가 그 2016년 6월에 개최되는 제14회 세계 에어로빅 체조 선수권 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세계 에어로빅 체조 선수권 대회는 국제 체조 연맹에서 주관하는 정기 대회로 2년마다 개최되는데요. 세계 에어로빅 그 체조 선수들의 그 최대 관심사로 내년 인천 대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에어로빅 하면은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의 어떤 활력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경기 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대회 규모도 정말 크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그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 70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 경기는 그 주니어와 시니어 대회로 나누어지고 남녀 개별 종목 그리고 혼성 2인조와 3인조를 비롯해요.
7개 종목이 치러지는데요. 우리 시는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인천이 그 국제 스포츠 리딩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에어로빅 체조의 그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치러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누누이 강조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식이 쌓이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뭔가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 소방본부의 119 신고 접수와 출동 시스템 개선 노력이 예.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타시도와 비교 분석을 하며 119 신고 접수 후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여봤는데요. 네. 이렇게 노력한 결과 9월부터 그 한 달간의 자료를 보면은 구급 출동의 경우 59.8초로 그 전년 대비 14.6초를 단축시켰고요. 화재 출동의 경우에는 65.7초로 전년 대비 38초를 단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119 신고 접수와 출동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개선 노력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그 시간 단축의 주된 요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하는 선 출동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그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그 계략적인 사항만 파악하여 바로 출동하고 자세한 사항은 출동반의 그 무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또한 그 우리 시는 그 군구 CCTV와 연계하여 최적의 그 출동 경로를 안내하는 119 출동 길 안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는 그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우리 대원들이 더욱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 사고나 사건 현장에서는 한두 시간 내에 이제 구조가 되어야 되는 금쪽 같은 시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5분에서 최대 10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골든타임이 확보가 됩니다. 인천 소방 헬기 2대가 동시에 출동 가능해진다고요? 네, 내년부터 인천시 소방 헬기 2대의 그 동시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네. 그동안 그 운항 실적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2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그 행정자치부로부터 운영 인력 확충에 필요한 그 정원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년에 그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동시 출동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그 도소지역에 대한 항공 구조와 구급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소방 항공대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그리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입니다.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죠. 환영. 네, 반갑습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중국인들이 많이 한국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떠나죠. 맞아요. 자, 가면은 주로 우리가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장을 주로 찾잖아요. 맞아요. 시장 중국어로 뭡니까? 네, 시장을 중국어로 市场이라고 하는데요. 市场. 네, 맞아요. 市场은 한자로 시장이라고 쓰는 그 글자를 그대로 중국식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부분인데요. 한 번 더. 市场. 市场. 그렇죠. 네. 자, 이 외에도 슈퍼마켓은 상상 초월할 때 그 초자를 써서 초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초시를 중국 발음으로는 超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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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은요. 밤 야자를 써서 네. 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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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 야시장에서는 먹을거리, 볼거리가 정말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볼 땐 어떻게 하나요? 네, 가격을 물어볼 땐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 그렇죠. 또는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한국어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해요? 어떻게 해요? 네, 怎么卖?怎么卖?怎么卖?怎么卖?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좀 빠르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怎么卖? 이런 怎么 식으로. 卖?怎么卖?怎么卖?多少钱?多少钱?多少钱? 네, 좋습니다. 네. 시장은 市场,市场,市场.市场. 네, 그리고 슈퍼마켓은 超市.
超市 超市. 超市 야시장은 夜市.夜市夜市.夜市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거 얼마예요? 多少钱 네. 배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9521번님, 배운 표현들 따라하다가요, 입에 계속 맴돕니다. 하루 종일 웅얼웅얼 거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중국어, 알고 보니 재밌네요. 9521번님 같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조금씩 더 난이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로 또 배우고 싶은 점들,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죠.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도 제공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컬처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들으면서 이어갑니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토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토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2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토스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당신은 아이와 자전거를 즐기는 공원의 소중함을 알며 늦지 않은 퇴근길,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는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이파크로 올라오세요. 김포에 2개의 아이파크가 옵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 김포 사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5008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윈터 이즈 커밍, 드라마 왕좌의 게임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가문의 가언입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란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김장 담그셨나요? 힘들어서 내년부터 못해주니 사 먹든지 직접 담그든지 하렴. 매년 김장이 끝나면 힘드신 나머지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막상 김장철이 다가오면 어디 배추가 좋다더라. 어느 집 김장할 때 무얼 넣으니 맛이 좋더라. 올해가 끝이야 하시면서도 이른바 겨울의 전쟁을 한바탕 치르십니다. 김장속과 배추,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평생 먹을 김치 직접 담가보시면 어떨까요?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골라봤습니다. 어제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받은 유아인 씨가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매 순간 성장하고 다그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인간, 그런 배우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스톡원투데이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